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벨리 전역에서 구리선 절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통신망과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센츄리링크와 사일런트 위트니스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리선 절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는데요. 사일런트 위트니스 측은 이런 절도가 단순히 개인 통신 문제를 넘어서 911 긴급전화나 의료 서비스 통신망까지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911 통신망까지 마비될 수 있다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군요. 네, 센츄리링크 책임자는 과거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케이블 절단 한 건으로 항구와 병원, 교도소 운영이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피닉스 지역의 구리 손실은 올해 들어 작년보다 무려 2배, 1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배나 늘었다고요? 범행 수법도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주황색 조끼나 안전모를 착용하고요. 가짜 회사 로고를 붙인 차량을 이용해서 마치 합법적인 수리 기사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센츄리링크 측은 실제 직원이나 계약자는 반드시 회사 로고가 명확히 부착된 트럭을 사용하고 전신주 작업 시에는 사다리를 쓰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주의 깊은 관찰과 제보가 중요하겠군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범인들이 훔친 구리를 팔아서 얻는 이익은 수십 달러 수준에 불과한데요. 반면에 센츄리링크가 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건당 평균 6,700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거죠. 정말 큰 피해군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센츄리링크 측은 훔친 구리를 쉽게 팔 수 없도록 그 미네소타주처럼 면허 없는 구리 재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법률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911 또는 사일런트 위트니스, 480 위트니스로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구리선 절도 문제,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가정폭력 인식의 달을 맞아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이 10대 청소년의 데이트 폭력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네,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장 레이첼 미첼이 직접 발표한 내용인데요. 15세 소년 트로이 아길라 올모스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지난 3월 자신의 여자친구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렸고요. 심지어 총기로 위협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5살 소년이 총기 위협까지 했다는 건가요? 네, 다행히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의 제지로 더 큰 불상사는 막았지만 피해 학생은 이전에도 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소년이 체포된 이후에도 교도소에서 녹음된 통화를 통해 여자친구를 계속 협박했다는 사실입니다. 교도소 안에서요? 네.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여자친구가 일할지도 모르는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 이런 식의 협박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정말 심각하군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길라 올모스는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첼 검사장은 이 사건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겪는 지속적인 위험을 강조하면서 모든 신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모들에게 청소년 자녀들에게도 가정폭력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청소년들 사이의 폭력 문제도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 등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정말 좋다. 우리 여기서 살면 좋겠다. 꼭 맞는 집을 찾아드립니다. 우리도 새 집 마련했어요. 주택 매매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깔끔합니다. 고객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허소정 부동산 480-200-1516. 다음은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소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애리조나 목축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애리조나 목축업자 협회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팀 피터슨 부회장은 현재 가격 상승은 오렘 가뭄과 사료값, 연료비 등 전반적인 운영 비용 상승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에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목축업자들이 괜찮은 수익을 내기 시작했는데 정부 개입이 이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목축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수입 확대 이야기가 나오니 반가울 리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실제 소고기 가격은 작년보다 약 12%, 12% 정도 오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 목장주는 다진 소고기 1파운드 가격이 커피 한 잔 값과 비슷하다면서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가격보다는 다른 문제가 더 크다는 건가요? 네, 그 목장주는 미국 내의 과도한 규제가 목축업자들이 사육 두수를 늘리거나 새로 시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늘리기 전에 국내 생산을 저해하는 규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생산 여건 개선이 먼저라는 주장이군요. 현재 미국 내 소사육 두수는 어떻습니까?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현재 소와 송아지 사육 두수는 약 8,600만 마리로 195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소비자 물가와 국내 산업 보호 사이의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리조나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플래그스태프 인근 험프리스 피크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 2명이 벼락을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 11시경 코코니노 카운티 쉐리프국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험프리스 피크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들이 벼락에 맞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피해를 입은 등산객은 모두 2명이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한 명은 플래그스태프 주민, 다른 한 명은 캐나다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지점이 정상 부근 고지대였다면 구조에 어려움이 많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해발 12,600피트가 넘는 고지대였고요. 당시 날씨도 좋지 않았습니다. 구조대는 다목적 차량 UTV를 이용해 일부 구간에 이동한 뒤 나머지 구간은 직접 걸어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셰리프국 관계자는 고지대 수목 한계선 위에서는 사람이 가장 높은 지점이 되기 때문에 낙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헬기는 투입되지 못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악천후 때문에 구조 헬리콥터는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조된 등산객 2명의 현재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높은 산을 오를 때는 급격한 날씨 변화와 낙뢰 위험에 항상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0월 23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 전기 시공 수리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전기 시공 수리 및 상담 제이슨 리 714-673-1993